김지호 대변인, 지금 사실은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검찰 수사가 있을 때마다 좀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네. 검찰청도 찾아가고 뭐 법무부도 찾아가고 네. 열심히 뛰어오셨는데 네. 서명하셨죠, 대변인? 했습니다. 네. 인터넷으로도 하고 뭐 거리 서명도 그냥 했습니다. 두 번, 세 번. 그렇군요. 예. 이게 보니까 서명이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한 5초 10초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라인 서명이니까. 그또 뭐 거리 서명하는데 지장을 찍으라고 또 하시더라고. 그것도 받으신 분들이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네. 다 돌아가면서 서명했습니다. 그래요. 자, 열심히 서명하고 있는 우리 김지호 대변인. 이재명 대표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그동안 정말 이른바 검찰 폭격기로 뭐 방송도 많이 나가시고 하면서 이 무도한 검찰의 이런 수사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좀 하셨는데 이제 1심 판결 네. 15일 또 25일 그러니까 공선법과 위증교사 관련된 판결이 있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저는 뭐 대변인께서는? 두 건 다 음. 상식이 있는 사법부라면 네. 무죄 판결이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 음.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두 사건 다 보면 뭐 김문기 씨 공선법 그 기소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기억이 안 난다고. 근데 제가 봐도 기억이 안 날 법해요. 네. 뭐 김문기 씨 제가 이제 경기도지사 비서관을 3년 근무했는데 김문기 씨하고 뭐 면담이 잡힌 적도 없었고 따로 뭐 김문기 씨와 뭐 이렇게 회합을 한 적도 없고 왜냐면은 네. 도지사가 조금이라도 친분이 있으면은 다 찾아오시거든요. 연락도 아. 하고 전혀 그런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없고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제가 2017년 이제 대선 경선 때도 계속 봤는데 솔직히 바쁘게 살았습니다. 뭐 성남시장 하면서도 뭐 대선 경선도 하고 그리고 도지사 또 출마해서 도지사도 되고 그 이후에 또 그때도 저희가 이제 탄원 서류 재판에 걸려가지고 재판 준비를 뭐 지금이 제일 힘들 때죠. 그때에 비하면. 근데 그때도 막 재판 때문에 맞아요. 네. 거의 밤새서 재판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또 유능한 지도자야 뭔가 좀 이렇게 어필할 수 있다 그래갖고 일도 무지막지하게 했어요. 그 막 일정도 너무 많고 그래서 가족들이 많이 항의하셨어요. 너무 일정도 많이 잡고 이렇게 혹사시키는 거 아니냐. 그럼 또 주말에 본인 변호사시니까 또 자기 재판 준비하시잖아요. 네. 이제 대표님 좀 특징이 식사를 안 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뭐를 하면은 그냥 앉아가지고 쭉. 뭐 쭉 그냥 스트레이트로 밤 새실 때도 있고 야. 그럼 이제 주말에도 거의 못 쉬고 쉬는 날에도 네. 계속 그 재판 준비하고 그리고 뭐 또 도 일정은 일정대로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바쁘셨고 저도 바쁘게 살았고 잘 기억이 안 나요. 막 사람들 워낙 많이 만나니까 정말 뭐 이렇게 같이 뭐 생활한다든지 오래 만난다든지 이게 아니면은 직원도 잘 기억 안 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냥 기억 안 나니까 기억 안 난다고 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기억 안 난다 했더니 예.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네. 살아있는 증언이에요, 지금. 진술이고. 네, 그리고 예. 그 선거법은 행위에 대해서 거짓을 말했을 때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안다, 모른다, 기억을 한다, 못한다 이건 행위가 아니잖아요. 인식에 관한 문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 몰랐다라고 하는 게 행위에 관한 게 아니라는 지적을 받으니까 공소장을 변경을 해서 교유 행위라는 말을 만들어 가지고 기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행위를 넣어서. 어떻게든 기소를 하고 싶었다라는 게 좀 드러나는 문제고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김만배와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개인적 관계는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개인적 관계나 친분에 대한 의견이나 평가일 뿐이다 라면서 고발을 각하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명백히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거죠. 그러니까요. 윤석열은 왜?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 난다고 얘기했더니 기억 안 난다. 기억이 안 나서 기억 안 나서 안 난다고 했더니 기소를 하고 기억이 안 나. 이제 대선 기간 중에도 예. 국민의힘 66명 김진태 의원인가요? 이분이 대표적으로 허위 사실을 굉장히 큰 걸
터뜨렸어요. 네. 뭘 했냐면 12월 달에 21년 12월 달에 이재명 대표의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 부정 입학했다. 의혹이 있다. 이렇게 66명이 연설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바로 반박을 했어요. 입시 요강하고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가짜 뉴스다. 네. 그리고 저희가 선관위에 고발했죠. 그래서 이분들이 김진태 의원이 사과까지 했어요. 아이고. 아니 근데 또 그거는 그냥 넘어갔죠. 예, 그냥 뭐 선관위에서 고발도 안 하고 야, 이게 뭡니까? 저기 뭐야 네. 검찰에서도 맞아요. 인지 수사도 안 하고 음. 아니 그러니까 너무 좀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검찰이 보기에 내가 이거는 기소를 해야 돼. 그러면 네. 사람을 이렇게 2년 반을 괴롭힐 수가 있고 그냥 아닌 거는 그냥 넘어가고. 그럼 그 이재명 대표의 자녀들은 아직도 그 가짜 뉴스에 시달리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냥 국회의원 66명이 발표를 하니까 아직도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말 악재적인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이게 처벌되지 않고 수사가 되지 않고 아예 그냥 끝났으니까 그 말이 맞다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아, 이게 큰 국민의힘 문제예요. 66명의 국회의원이 예. 공개적으로 그 의혹을 제기한 그 사항은 분명히 피해자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자녀들이 공직 후보자입니까? 그런 거에 반해서 보면 김문기 씨가 기억이 안 난다. 네. 이게 누구한테 피해를 준 겁니까? 자기 이력을 조작한 겁니까? 아니면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무슨 정치적 이득이 있습니까? 그냥 난 기억이 안 나서 기억 안 난다고 얘기한 건데. 아 저는 조금 네. 뭐 법이라는 것, 그다음에 사법 재판 진행하는 과정 자체가 전문성이 있지만 상식에 기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공선법 관련해서는 또 대선 주자를 이렇게 기소해 갖고 재판해 가지고 이러면 뭐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법 같은 거 걸어가지고 헌정 역사상 처음일걸요. 다음 선거에 못 나오게 하라는 그런 의도가 읽히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대한 분노가 뻔한 크죠. 의도죠. 그리고 네. 어쨌든 상식적인 판결을 기대하지만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론을 주시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탄원에 꼭 서명을 해주시고 네. 이 그린 바이올렛님이 친구들한테 단톡방에 다 서명 부탁하겠습니다라고 해주셨거든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른 분들께서도 널리 퍼가세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댓글창에 이제 고정을 해놨습니다. 아, 여기 가면 링크가 있으니까요. 서명 많이 알려주시고 이런 서명이 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또 설명도 해주시면서 이렇게 이게 있다는 그 사실만 알려주셔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또 서명하실 것 같아요. 탄원서가 네. 중요한 게 작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고 나서 제가 대표실로 한 89만 명, 90만 명 정도의 그런 탄원 서명이 접수돼서 네, 제가 이제 재판부에 제출했어요. 그때 뭐 문서도 있었고 USB도 있고 네, 그래서 공판부 그 실무 그 접수처까지 찾아가가지고 그거를 다 확인서를 받고 접수를 했는데 그때도 90만 명이 탄원서 냈잖아요. 네. 그래서 결과 좋았잖아요. 그렇네. 물론 이제 뭐 사법부가 어떤 참고의 자료로 하겠지만 그때 정말 열기도 뜨거웠고 맞아요. 효과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여론도 정말 뜨겁게 달아올랐었고 분노가 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서명을 해서 이렇게 제출이 된다, 뭐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이 서명을 했다. 그럼 사법부도 여론을 엄청 의식하잖아요. 사법부 자체가 그럼요. 아시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반응을 할 거다. 네, 최효정님이 우리 네. 가족 6명 전원 서명했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6명.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가족도 좀 많으시고 또 동창들 모임, 네. 뭐 초등학교부터 초, 중, 고 다 있으니까 거기에 이런 게 있다라고 알려주시면 아마 기꺼이 맞아 이거 문제 있어 뭐 정치적인 사냥이야 아니면 아니 김건희는 무혐의다 처리해놓고 이거 이렇게 재판하고 있었단 말이야 놀라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고 내일 또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아니겠습니까? 기자회견 제가 볼 땐 기자회견 내용 본 다음에 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서명하지 않을까. 아 윤석열 안 바뀌었구나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겠죠. 또
그동안 봤던 4대 것처럼. 4대 개혁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본인에 대한 네. 그 비판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 부당한 공격 이렇게 규정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불온한 세력들, 반국가 세력이 활개치고 다는데 단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고, 아니 저는 좀 그래요. 이제 국민들이 그런 얘기 그냥 미리 보도자료 배포했으면 좋겠어. 아, 굳이 들을 필요 없잖아요. 듣기도 싫어. 그러니까 그냥 하고 명태균 어떻게 만났는지, 그것만 해라. 본인 영분이랑 어떻게 소통했는지 그것부터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박절하지 못해서. 예, 박절하지 못해서 그 얘기 나올까 진짜 걱정됩니다. 근데 지금 뭐 취재를 해보면은 내일 대통령실 얘기는 뭐냐면 혼자 막 떠드는 거 있잖아요. 담화 얘기하는 거 혼자 그 시간 좀 줄인대요. 안 하겠다는 아니고 그 시간 좀 줄이겠다. 아니 그냥 그거 안 하면 안 되나? 아니 그냥 해야 보도자료 되나 봐요. 매번 다 읽어보잖아요 기자들이. 그 뭐 시간을 듣기도 줄이고. 싫어 죽겠어. 그다음에 이제 뒤에 기자회견 시간을 좀 길게 하겠다 그 얘기인데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기자회견은 길게 한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특히 뭐 저 오마이뉴스 기자나 아니면 진짜 이 진보 매체 기자들이 충분한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저는 계속해서 회의감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자 질문 받는 것도 좀 친정부 쪽 아니면 뭐 경제지 쪽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질문자 기회도 없을 것 같아요. 동문서답하고 뭐 또 이상한 얘기하고 그냥 대충 때우려고 하고 꼬리 질문을 안 받고 그러지 않을까요? 윤석열 꼬리 정부 특징입니까? 질문 받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잘 할 것이냐 일문일답 시간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